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행정직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자기소개서에 교회 활동을 쓰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학교장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성적과 비교과를 고려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을 쓰는 게 나을까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정직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학생이 요즘에 어떤가요?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9월 모의평가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틈틈이 자기소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수시 지원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윤태영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실 건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시 원서 접수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디를 써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수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우선은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교과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는 1.2, 수학은 2.41, 영어는 1.2, 사회는 1.32로 평균 1.49 등급입니다. 국어는 1에서 2로 떨어졌다 다시 1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3에 있던 성적이 2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영어는요. 1에서 2로 떨어졌다 마찬가지, 국어와 마찬가지 다시 1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볼 텐데요.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성적을 보면 국어비 1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는 3등급, 한국지리 4등급이고요. 동아시아사는 표기가 누락돼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요. 동아시아사를 제외하고 평균 2.5등급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예, 국어는 2에서 1등급으로 3월과 비교해 봤을 때요. 국어는 2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를 했고요. 영어는 1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윤리학 사상에서 2등급을 받았던 것을 한국지리로 바꾸고 나서 6월에 4등급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 이어서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1학년 2학기 학급 회장을 했고요. 3학년 학생이 바른생활 부장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1학년 때 시사경제영어반 교육봉사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는 교육봉사 동아리에서 부회장을, 토련 동아리에서 차장을, 유네스코 학교 동아리에서 회장을 했습니다. 네. 봉사활동 시간은 1학년 때 53시간, 2학년 때 4시간, 3학년 때 25시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상 내역을 살펴볼 텐데요. 수상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상 내역이 상당히 많은 학생인데요. 대표적인 것만 보면요. 1학기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술과정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 국어 경시대 논술 경시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또 교내 토론대회 최우수상, 사회과 경시대 한국사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네. 교내 영어 에세이대회 최우수상, 2학기 교과 우수상으로 사회 부분에서 받았습니다. 예, 이어서 2학년 때는요, 마찬가지로 교과 우수상을 문학과 윤리학사상, 벽과점치, 음악과 사회 등에서 받았고요.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최우수상, 모의 토익대회 최우수상, 또 토론대회 여전히 또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국어 경시대에서 국어 능력 경시 부분과 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논술 경시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어한 선발대회 우수상 등 아주 많은 수상 경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이어져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사회과 경시대회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3학년 때에는 교내 국어 경시대회와 사회문화 영어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망대학으로는요. 예. 1지망으로 한양대 정책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성균인재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으로는요. 연세대 사회학과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윤태영 선생님께서 상을 중요한 상만 골라서 읽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아요. 예, 너무 많이 굉장히 네. 많은 양을 읽으실 정도로 아주 상장을 수집한 그런 친구네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실함,
또 학교에서의 생활에서의 충실함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공무원 하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윤태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교과 성적부터 좀 살펴보면요. 뭐 앞에서 보였듯이 국어, 영어, 사회 교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네. 1등급 때 초반 때 아예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상대적으로 수학이 조금 약했습니다. 1학년 때 3등급을 받다가 나중에 2등급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좀 부족함이 좀 있고요. 수학 교과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고요. 3학년 교과 성적이 거의 학기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3학년 1학기에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그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볼 텐데요. 모의고사 성적은 사실 교과 성적은 우수한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6월 모의고사 4과목 100분위 합이 314점으로 높지는 않았고요. 뭐 영어가 쉬웠기 때문에 원점수를 고려하면 현재보다는 분명히 좀 나아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탐구 성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이 학생의 성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탐구도 좀 더 정리가 된다라면 좀 나아질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수학은 뭐 원점수에서 많이 향상이 됐고 2등급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사탐이었었죠. 사탐 윤리와 사상 잘 봤던 거를 바꿔가지고 한국지리에서 4등급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한국지리를 3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방학 때부터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9월 모의평가라든지 수능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활동도 열심히 한 성실한 학생인 것 같은데 비교과 부분도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보완할 점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교과를 보면요, 뭐 토론 아까도 보지만 토론 동아리, 시사 동아리 했고 뭐 토론 대회에서 수상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다양한 뭐 활동도 있었고 시상도 있었을 정도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국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어 및 토론, 글쓰기 관련 수상이 다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글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토론 동아리, 시사 관련 동아리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하는 친구인데 독서 기록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조금 적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은 2학년 때 좀 누락이 된 듯해 보여요. 헌혈 4시간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또 좀 아쉽기도 하고요. 뭐 이런 점들을 뭐 고려해 봤을 때 우수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학생부 상에서 뭐 추가적으로 기록할 사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뭐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면 정정을 통해 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부는 완료된 상태로 보이고요. 이제부터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굉장히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해나간 모범적인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우리 학생의 적합한 전형을 이제 우선순위별로 진단을 해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는 정시 전형, 3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잘 맞는다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꼽았는데요. 뭐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 분명히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종합 전형을 희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교과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교과 성적도 나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교과 활동도 아까 뭐 수상도 보셨지만 뭐 다양한 수상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써야 될 텐데요. 그 종합 전형을 써야 될 텐데 종합 전형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이제 자기소개서죠. 네. 자기소개서를 이제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활동이 너무나 많아요. 많다 보면 나는 이것도 했고 너무나 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소개서가 좀 나열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양한 거를 막 다 내세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비교 위에 있는 강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게 됐을 때 뭐 토론 동아리를 해서 분명히 면접 능력이 되게 뛰어난 친구일 것 같아요. 뭐 그걸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되겠고요. 수능에는 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습을 한 다음에 수능 이후에는 이제 면접에 대한 집중 훈련
훈련을 통해서 대비를 한다라면 뭐 종합 전형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2순위는 정시 전형인데요. 정시 전형은 사실 뭐 수시에 비해서 성적이 좀 수시에 있는 학생부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낮아서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원점수나 다른 성적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성적도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사탐 같은 걸 좀 끌어올려 준다라면 또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1순위로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본인도 희망하는 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확실성이 좀 높은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대학이 사실 이렇게 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 전형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수능 준비를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라면 이제 지금 이 순간 이제 아까 서류 준비를 다 잘 해놓은 상태라는 것 같은데요. 서류 준비를 최대한 잘 끝내놓고 수능 준비에 매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께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혹시 학생이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해왔나요? 아니요, 논술 준비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아, 못했나요? 예. 네. 그럼 논술 준비를 사실은 제가 3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국어 글쓰기나 뭐 이런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는 같아요. 그렇지만 논술 전형이라는 게 그 대학별 유형에 맞춘 준비들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렸지만 부족함이, 그러니까 준비상에서 부족함이 있다라면은 실제로는 좀 뭐 배제를 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우리 학생에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열식으로 쓰지 말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 강점들을 좀 쓰라 하는 부분들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또한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을 보장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좀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한양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들 대학의 그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정책학과인데요. 정책학과 58명을 모집합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학생부 평가에서는요, 기재 요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평가를 하지 않고요.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 적성, 인성 및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적성이라고 하는 건 학업 역량 및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 활동을 평가를 하고요. 인성 및 잠재력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협력, 공동체의식, 자기주도 역량, 역경 극복 역량 등을 평가를 합니다. 이때 성장 환경이라든지 교육 여건, 학습 과정을 고려해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의 모습을 평가하게 됩니다. 주요 평가 영역으로는요, 학생부상에서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조감 의견을 평가 영역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주요 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5학년도 경쟁률은 14.02대 1이었고요. 충원율은 62.5%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전형 사회학과 20명을 모집을 합니다. 서류평가 100%로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성균인재전형은 전년도에 있었던 수능 최저를 폐지를 했고요.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비교과의 강점이 많이 있고 수상도 괜찮고 한데 독서 활동이 좀 부족한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한 기재된 진로 희망과 지원 학과의 연관성 등에서 다소 좀 부정적으로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소개서 작성을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경쟁률은 12.17대 1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입니다. 사회학과에서 6명을 모집을 하고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입니다. 평가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활용하게 되고요. 면접을 할 때에는 인성 면접을 하게 되는데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는 인성 면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주도 활동 역량 등을 평가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합격자들 대부분이 이제 대체로 1등급 때 초반의 교과 성적을 사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과에 불리함이 있는데 극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쟁률은 높은데 반면 학생 수는 적어서 뭐 그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요.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해 경쟁률이 29.6대 1이었고요. 2014학년도에는 1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희망대학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교회 활동을 적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선생님? 예, 뭐 교회 활동을 적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학교장 승인을 받은 교회 활동은 뭐 기록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내가 했던 교내 활동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들이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기술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기업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평가의 방침이 있지만 그것과 좀 다르게 평가 기준이 대학이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교내 활동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특히 이제 뭐 교내 활동이든 교회 활동이든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적는 것보다는 본인이 의미를 두고 한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게 그리고 또 교회 활동이라고 한다면 교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의 교회 활동을 생각해서 기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네.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던 점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높다 보니까 아마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질문한 점이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학교장 추천을 쓰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뭐 융합인재전형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것이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예,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기본적으로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낮아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합격 가능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학교장 추천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은데요. 단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를 진행을 하지만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거나 하는 등에 의해서 본인의 성적이 학교장 추천으로 갔었을 때는 좀 뭐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는 뭐 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이라면 받는 것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받게 된다면 받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질문과 선생님의 답변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능에서 수학 21번과 31번의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대비법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요. 윤태영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수학 학습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드릴 텐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학 21번과 30번은요, 변별력이 높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하나의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전범위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요. 이러한 고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그런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풀이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익혀가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혼자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평가원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등을 통해 가지고 또는 뭐 선생님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21번과 30번은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해야겠고요. 21번, 30번 문제를 푸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간 관리에도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 연습의 일환으로서 평소 1회분의 모의고사를 80분 정도의, 100분이지만 80분 정도에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어려워하는 그 수학 고난도 문제에 대한 학습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아서요. 굉장히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추천 전형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위한 추천 전형을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 전형 첫 번째로는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 사회과학 계열 111명을 모집을 합니다.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서류는 학생부, 앞서 봤던 부분인데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실사 경제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언론인 정책 전문가 등 진로 희망과 연계돼서 자기소개서에 강조를 한다라면은 미디어 관련된 경제 관련된 부분으로서 강조가 된다라면은 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균인재 전형의 사회학과 더불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같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17.56대 1이었고요. 2014학년도에는 18.34대 1, 평균적으로 18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입니다. 사회학과에서 11명을 모집을 하고요. 일괄합산 전형 서류 100%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선발 인원이 이 전형 자체가 선발 인원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식도 다단계였던 것들 일괄합산으로 하면서 면접을 폐지를 했고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에다가 활동 보충 자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활동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활동 보충 자료에 잘 녹여내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라면 좀 더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제시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우수한 교과 성적이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낮아질 수는 있지만 조금 낮은 수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들이 현재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정시에서 지원이 사실 좀 힘든 대학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좀 제시는 안 해드린 게 기본적으로 좀 희망하는 대학 수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까지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충분히 다 되셨어요? 네네. 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 어머니 어떠셨어요? 네, 수시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하던 부분 많이 해결되셨어요?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정시전형, 3순위 논술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의 대입 전략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면 수능학습을 위해 수능 후 면접을 보는 대학을 고려해 보시고 자기소개서의 장점을 자신만의 스토리로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글로벌 인재 전형, 서강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 수능을 준비하면서 또 수시까지 고려를 하느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어떻게 좀 짜면 효과적으로 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요즘 대학들은 정보를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적인 값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발표하는 사례가 많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교과 성적이 이제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다 보니까 실제는 발표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아도 최근에 워낙 그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는 학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는 일부 대학들이 이제 많이 그런 부분을
아까 앞서도 제가 이제 상담 때 그 숙명여자대학교 말씀드렸듯이 대학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조차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고요. 논술 같은 경우도 지금 논술에 대한 어떤 점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 대학의 홈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시 6회에 대해서 물론 6회 지원을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최대 6회다 보니까 네. 실제는 그 6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적절하게 누구에게는 6회가 다 맞는 거고 누구에게는 한 2회나 3회가 적절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 학생들이 내일 모레 아마 이제 정시에 대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볼 텐데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항상 높여야 된다 이런 식의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네. 본인이 이제 6월이나 9월을 평균 내서 정시로 지원 가능할 수 있는 대학을 가늠해서 상향으로 한 2개 대학, 적정으로 한 2-3개 대학,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1-2개 대학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어떤 눈높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과 중심의 선택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시는 말 그대로 이제 성적이 다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하고 싶은 학과보다는 무조건 합격에 의해서 서열화되는 어떤 그런 점수를 좀 보이고 있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붙으면 이제 다녀야 되는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시에 대한 어떤 기대나 아쉬움을 접어두고 수시에 자기가 그 학과에 붙으면 자기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과 중심의 선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봐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과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좀 장점을 잘 살려서 수시 전략을 좀 효과적으로 우리 학생들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윤태영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상명대 국어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